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인드 스위치의 서민준 코치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나눠볼 주제, 책은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어, 이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책 자체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질문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관점이나 방향들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완전히 새로운 통찰을 얻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질문의 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저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자는 도로시 리즈라는 분이에요. 이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이 책의 저자. 콜롬비아 대학교를 졸업한 도로시 리즈는 토박이 뉴요커이며 인기 있는 동기부여 강사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로서 ITT, 머크사, 메릴린치, IBM을 포함한 수많은 대기업의 간부들을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뉴욕타임즈, 포브스, 그리고 비즈니스 위크, 머니 매거진 등의 기사를 쓰고 투데이쇼, 굿모닝 아메리카, 스마트머니, 머니토크 등에 자주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유방암 진단을 받았으나 질문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치료법으로 완치했고 그 과정에서 질문의 힘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도로시는 이 세상 누구보다 질문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잘 알지 못해요. 저도 코칭을 하고 제가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저도. 그런데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완전히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정말 열정이 갑자기 깨기도 하고 생각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이 질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코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질문에 7가지의 힘이 있는데 오늘 이제 한 가지 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선은 이제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질문은 발명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943년에 에드윈 랜드라는 사람이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이제 해변가를 걷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막 찍었죠. 우리도 보통 이제 사진 많이 찍잖아요. 핸드폰으로. 근데 사진을 막 찍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핸드폰으로, 그 사진을 이제 핸드폰이 아니었죠. 그때 그냥 사진기였죠. 근데 딸이 이제 어서 빨리 사진을 이제 보고 싶어서 조바심을 주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빠, 왜 사진을 금방 볼 수는 없는 거죠?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아빠가 이제 에드윈 랜드라는 사람인데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 딸의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거고, 왜 정말 사진은 바로 금방 볼 수가 없을까? 사진을 금방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듀랜드가 그 딸의 순진한 질문을 듣고 사진을 찍은 후 몇 초 만에 볼 수 있는 이 폴라로이드 랜드 카메라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폴라로이드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폴라로이드 지금도 사용을 하잖아요. 사진을 찍자마자 몇 초 내에 바로 출력이 딱 되는 그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우리는 지금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신기하잖아요. 지금 봐도 신기해요. 그게 사진으로 찍자마자 바로 쭉 나오는 그 것들이. 근데 그때 1943년도에 지금 이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딸의 질문 하나가 이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발명을 하게 되는 그 토대가 됐다라는 부분,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약 20년 후에 이제 아서 프라이라는 사람이 성가대원들이 이제 찬송가에 표시를 해두는
그 종이 조각이 있었어요. 이 책장을 이렇게 탁탁 넘기면서 그 종이 조각을 이렇게 표시를 딱딱 해놨는데 이게 항상 넘기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되게 불편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책갈피에 종이를 좀 붙여두었다가 찢어내지 않고 다른 페이지에 다시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그때 이제 했던 거죠. 그때는 어떤 다른 도구들이 없었고 포스트잇이라는 게 이제 없었던 시대였는데 아서프라이는 이 질문에서 탄생한 게 포스트잇이라는 거예요. 포스트잇 메모지. 가정과 직장에서 소소하게 이제 기억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이 포스트잇이라는 게 여기에서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싶었는데 그걸 표시할 수 있는 방법, 페이지에 다시 붙였다가 뗐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이제 탄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발명이 이런 곳에서 보통은 시작을 해요. 어떤 질문, 내가 이걸 이렇게 해볼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들에서 보통은 큰 발명들이 탄생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질문을 하면 실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무언가를 창의적으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발명을 하는데 기초적인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질문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질문들을 한대요.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나야 돼? 왜 이렇게 나는 실패를 할까? 라고 이제 보통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질문들은 대부분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보통은 이제 왜 실패를 했지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히려 자책이나 아니면 보통은 내가 싫어하는 부분들, 비난하는 부분들로 비춰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왜 하필 나야?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못나서 그렇지, 아니면 내가 못 배워서 그렇지, 아니면 나는 돈이 없어서 그렇지, 계속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핑계를 삼게 돼요. 그러니까 핑계를 생각하면 할수록 더더욱 하기 싫어지죠. 일은 하기 싫어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들만이 반복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 경험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해결점을 찾기 위한 질문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방향이 다르죠. 보통은 내가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점을 한탄하거나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없는 핑계를 찾는 그런 질문들이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질문들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생각을 자극하고 도움이 되는지 이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은 생각을 결정하고요. 생각은 마음가짐을 결정하고 마음가짐은 결국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생각이나 행동이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저도 이제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질문의 방향에 따라서 이 생각하시는 게 정말 달라집니다. 보통은 기존까지는 이제 생각하시는 질문들이 보통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내가 하는 거는 왜 이렇게 실패를 하지?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보통 부정적으로 와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초창기에 질문을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 왜 이 모양이야? 난 왜 이 상태가 됐지? 이런 질문들을 보통 던지시고요. 저한테 질문할 때도 그래요. 저는 왜 이렇게 안 되죠? 저는 왜 이렇게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죠. 그 질문들을 하는 게 자체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 살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이런 질문들. 굉장히 통찰력 있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질문들인데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각도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질문이거든요. 만일 앞으로 살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이런 질문들. 그리고 내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땐 어떤 질문들? 이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부정적인 부분을 보잖아요.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사연이 왔는데요. 회사 동료와 이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가 포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제 나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되게 막 시리에 빠져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라고 이분이 질문을 했다고요. 그래서 생각이 바뀐 거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 글쎄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과 나는 사업에 대한 비전이 달랐어. 만약 우리가 이를 추진했다면 많은 다툼이 있었을 거야. 아마 지금 끝난 것이 더 잘 된 일인지도 모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혼자서 일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니?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녀는 나에게 흥미롭고 독창적인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녀는 사업을 혼자 시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혼자서 하면 이런 것들을 해볼 거야. 나는 이런 것들을 꿈꿔볼 수 있겠지. 내가 해보면 이걸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아주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때부터 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 질문 하나 가지고 굉장히 생각을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바꿀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질문을 통해서 보통 이제 이런 생각을 처음에 많이 해요.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저 찾아오셔서 이야기 하시는 게 저는 이런 게 싫어요. 저는 이런 걸 하기 싫어요. 저는 이렇게 살기 싫어요. 이 싫은 것을 계속 생각을 하세요. 제가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그럼 어떤 걸 하면서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하루에 어떤 것들이 정말 좋아서 하고 싶은 것들인가요?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들을 보려면 하고 싶어 하는 일, 그리고 좋아하는 일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질문들을 드려요. 일부러. 그런 질문들을 드리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보게 되죠. 이 생각의 방향만 조금만 틀려도 이 질문 하나만 바꾸더라도 굉장히 크게 인생에서 정말 다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일들을 생각하게 됐고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게 되는 순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명확하게 그 과정 속에서 많이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도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질문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문제점을 파고 들어가서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여러분들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질문들.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훨씬 더 재미있고 여러분들의 원하는 방향성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질문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질문을 정말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사용하셔서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쪽으로 살아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